에이다, 좀 일어나 봐요. 지금 근무 중에 뭐 하는 거예요? 사람 살려주세요. 여기 제발 누가 구급차 좀 불러주세요. 한국의 한 식당 안 외국인 여성이 책상에 머리를 박고 쓰러져 있고 그 주위로 외국인 남성들이 여성을 둘러싸고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옆에 있던 한국인 남성의 설명을 들은 외국인 남성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의 한 방송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에이다입니다. 어릴 적부터 기상캐스터를 꿈꿔왔던 저는 열심히 노력한 끝에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제가 원하는 방송사에 취직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기상캐스터는 직업 특성상 승진을 하거나 한 곳에 오래 머물기 힘들지만 대학교 때부터 제가 몰래 해왔던 기부활동을 팬이 공개해버리며 제 개인 SNS가 뉴스를 통해 알려졌고 덕분에 금세 유명해질 수 있었습니다. 회사 내에서도 자연스레 입소문이 퍼져 입지가 올라가다 보니 빠른 승진을 제안받기도 했고 동시에 다른 부서로의 부서 이동 제안도 받았습니다. 해외를 파견 다니며 각종 문화를 소개하는 기자 자리였는데 평소 해외 문화에 관심이 많던 저로선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었죠. 회사에서는 일주일간의 고려할 시간을 준다고 했지만 전 단번에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그렇게 제일 처음 간 나라는 영국이었습니다. 최근 영국에서는 금이나 다이아몬드로 치아를 튜닝하는 유행이 퍼지고 있었고 이를 취재하러 가는 것이었죠. 솔직히 직업 특성상 다양한 문화를 전해야 하는 입장에서 수용적인 자세와 다양한 정보를 받아들여야 했지만 전혀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죠. 영국에서 머물다 보니 영국 음식을 접할 수밖에 없었는데 영국 음식은 정말 최악 그 자체였죠. 회사에서 식사 비용으로 준 돈으로 차라리 재료를 사서 제가 직접 요리를 해먹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한 번은 구글 지도를 통해 영국 현지인 맛집을 찾아가 가장 잘 팔리는 요리를 사 먹은 적이 있었는데 태어나서 그렇게 맛없는 음식을 먹어본 적은 처음일 정도였습니다. 그때 누가 이기나 보자는 식으로 인기 순서대로 5개의 메뉴를 시켜보기도 했는데 전부 다 한 입씩 먹고 그냥 나오기도 했었죠. 나름 비위도 강하고 음식을 가리지 않던 저로선 당황스럽기 그지없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가슴 한켠으로 앞으로도 계속해 이런 회의감이 들면 어떻게 될까라는 불안감이 조금씩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출장지인 한국을 방문하게 되며 모든 걱정이 한순간에 사라졌는데요. 오히려 제게 부서 이동을 제안해주신 사장님께 100번이고 1000번이고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겪었던 놀라운 일을 전해드릴게요. 2주 전쯤 저희 회사에서 요즘 유행하고 있는 한국의 쌀밥을 자세하게 조사해보라는 기획안이 내려왔고 저희 팀은 영상자료 확보와 사전조사를 위해 한국으로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건강식이 유행인 만큼 한국의 흰색 쌀밥은 큰 인기를 끌고 있었죠. 하지만 한국은 이미 흰쌀밥이 주식이었던 만큼 크게 화제가 되고 있는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이걸 보고 난 저희 팀은 오히려 흰쌀밥과 함께 먹는 다른 음식들을 조사해보는 것으로 방향성을 바꿨고 쌀밥과 곁들여 먹는 음식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죠. 그중 저희 팀원 전부의 관심을 끈 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음식 한가운데 뼈가 탑처럼 쌓여 올라가 있는 음식이었죠. 처음엔 저희 팀원 중 한 명이 한국이 이렇게 잔인한 나라인 줄 몰랐다며 음식에 뼈가 통째로 올라가 있는 음식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팀원들은 이를 당연히 합성이라고 생각했고 우스갯소리로 생각하며 넘겼습니다. 하지만 곧 이내 그 음식은 진짜였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차를 타고 다니면서 보니 5분마다 한 번씩 그런 가게가 보였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미개하고 잔인한 나라인 줄은 몰랐는데 이번에도 음식으로 꽤나 고생하겠다 싶은 순간이었죠. 영국에서 워낙 끔찍한 경험을 했던지라 전 숙소 근처에 있는 피자, 햄버거 집부터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햄버거와 피자만 먹기 시작했죠. 평소 한국 드라마를 좋아해 한국을 좋게 보고 있었기에 음식으로 한국의 환상을 깨긴 싫었거든요. 그러다 3일차 우연치 않게 혼자서 그 한국 음식을 먹을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팀원들끼리 한강에서 촬영을 마치고 난 뒤 식사를 하러 가고 있었는데 막내의 실수로 영상자료 일부가 날아가 저를 뺀 모든 팀원들이 다시 한강으로 가 촬영을 해야 했죠.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작업이기에 다음 촬영을 위해 저라도 식사를 하고 있으라는 게 감독님의 의견이었고 전날 아침에 먹은 햄버거가 그동안 먹은 음식의 전부였던 저는 살기 위해서라도 밥을 먹어야 했습니다. 결국 근처에 있던 아무 음식점에 들어갔고 그곳에서 가장 잘 나가는 음식을 물어봤습니다. 제 질문을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신기한 제스처를 취한 가게 사장님은 제게 메뉴 하나를 추천해줬고 잠시 후 음식이 나왔습니다. 음식을 본 순간 전 경악할 수밖에 없었죠. 며칠 전 봤던 뼈가 가득한 음식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때 문득 한국에선 게를 먹는다는 이야기가 생각났고 혹시 이 음식이 게는 아닌지 물어봤는데 도저히 소통이 안 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이 음식의 정체를 알아야겠다는 생각에 가게 사장님을 앞에 두고 음식점 한가운데서 게 짖는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개를 먹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개 짖는 소리를 들은 사장님은 깜짝 놀라더니 이건 개가 아니라고 손으로 X 표시를 하며 알려줬습니다. 대답을 들은 전 안심하고 음식을 먹기 시작했죠. 음식을 먹으려고 하니 따로 먹는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 도무지 이름도 모르겠고 인터넷에 쳐봐도 나오지 않아 옆 테이블 사람들이 먹는 모습을 보면서 따라하기로 했습니다. 테이블마다 통이 여러 개 있었는데 빨간 소스, 씨가 섞여 있는 초록 야채, 작은 새우가 담겨 있는 소스통이 있었는데 기호에 맞게 조금씩 넣어 먹는 듯 했습니다. 마치 어릴 적 동화책에서 봤던 마녀가 묘약을 제조하는 모습처럼 보였지만 재밌어 보이기도 해 따라해보기로 했습니다. 종류별로 먼저 조금씩 먹어봤는데 빨간 소스는 아주 매운 고추장이었고 초록 야채는 매운 고추 같았습니다. 작은 새우는 소금에 절여놓은 듯 매우 짰죠. 이 중 하나라도 잘못 넣었다간 오늘 밤까지 굶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조용히 뚜껑을 닫고 음식을 있는 그대로 먹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뼈를 먼저 꺼내 살을 발라내기 시작했는데 발라낸 살을 다시 국에 담아 먹는 사람도 있었고 따로 먹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는 따로 먹어보길 택했고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고기는 제가 평소에 먹던 바베큐처럼 식감도 좋고 맛도 좋았죠. 국물과 함께 먹어도 정말 조화롭고 맛있었습니다. 정신없이 먹다 보니 금세 절반이나 비울 정도였죠. 그때 이 음식을 혹시 더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을까 하고 주위를 둘러보던 전 사람들이 전부 흰색 컵에 음료수를 부어 마시고 있는 걸 봤습니다. 하나같이 밥을 한 입 먹고 음료수를 한 잔하고 김치를 한 입 먹고 있었죠. 이곳에서 제게 20분간 무언의 신뢰를 얻은 한국인들의 식습관을 본 저는 당장 따라해보기로 했습니다. 사장님께 저 초록 음료수를 달라고 한 뒤 똑같이 따라 먹기 시작한 거죠. 고기 한 점, 국물 한 입, 흰색 음료수 한 잔. 음료수를 한 입 먹자 이미 제 손은 저도 모르게 김치로 향해 있었습니다. 정말 신기했죠. 그렇게 음료수를 계속해 먹다 보니 한 병을 금세 비웠는데 다 먹고 나니 갑자기 몸이 뜨거워지더니 축 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선 그대로 기억을 잃었죠. 그 뒤에 있었던 일은 제 팀원들을 통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 촬영지 이동을 위해 절 찾던 팀원들은 연락을 받지 않는 절 찾다가 근처 음식점에서 자고 있는 절 발견했고 술에 잔뜩 취해 있는 제 모습을 보고 기겁했다고 했습니다. 원래 술을 한 잔도 못 마시던 저는 그게 술인 줄도 몰랐고 제게 그 정도 양은 치사량이었죠. 아니, 누가 대낮부터 음식에 술을 먹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어요? 모든 테이블에 하나씩 있었단 말이에요. 아무튼 음식을 먹다 기절해 있던 제 모습을 본 감독님과 팀원들은 놀라 기겁했고 잠시 후 가게 사장님의 설명을 들었던 제 팀원들은 안심하며 배꼽을 잡고 웃었습니다. 가게 사장님이 번역기로 말하길 웬 외국인 여성이 가게에 들어와 개 짖는 소리를 내며 개고기를 달라 하질 않나. 갑자기 밥을 먹던 도중 소주를 시키더니 15분 만에 한 병을 비우질 않나. 그 정도 내공이면 당연히 한국 문화를 훤히 꿰고 있는 사람인 줄 알았다는 것이었죠. 제 실수 때문에 그날 촬영 일정은 모두 취소됐지만 덕분에 한국 음식의 위대함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한국 음식에 대한 거부감이 사라져 남은 출장 기간 동안 모든 음식을 먹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초록병에 담긴 소주는 빼고 말이죠. 지금은 잘 돌아왔지만 한국에서의 워낙 인상 깊었던 기억 덕분에 다음 달 휴가 때 친구들과 다시 한번 한국을 놀러 가기로 했습니다. 이번엔 부산에 방문해 돼지국밥을 먹어보려고 해요. 혹시나 여러분들도 한국에 처음 방문하게 된다면 꼭 초록병을 조심하도록 하세요. 그것만 제외하면 한국은 여러분께 최고의 음식과 문화를 자랑할 거라 확신합니다. 에이다의 글에 달린 재밌는 해외 댓글 반응입니다. 한국의 소주를 마셨군요. 어지간한 한국인들도 한 병을 다 못 마실 텐데 그 정도면 잘 마시는 건데요, 에이다. 아무래도 감자탕이나 뼈해장국을 먹었나 보네요. 한국인들은 술을 다 먹고 난 후 마지막에 숙취를 해소하는 느낌으로 많이들 먹곤 해요. 벌써부터 한국의 입맛에 길들여지다니 에이다는 한국 문화와 매우 잘 맞나 본데요? 저도 한국에서 2년째 거주하고 있는 미국인으로서 너무 웃긴 사연이네요. 음식점에서 고기를 보고 개 짖는 소리를 내면 개고기를 달라고 착각하는 걸 수도 있겠어요. 그리고 지금 한국은 개고기를 팔 수 없답니다. 참고하세요. 저도 예전에 한국에 방문해 뼈해장국을 먹은 적이 있는데 정말 맛있었습니다. 소주는 써서 못 먹었지만 해장국 맛은 그립네요. 한국은 다들 대낮부터 그런 독한 술을 먹나요?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네요. 저는 맥주 한 병만 마셔도 취하는데 맥주랑 맛이 어떻게 다르나요? 한국의 소주 맛이 궁금하네요. 한국에 와 소주로 입단식을 한 에이다가 건강상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아 천만다행입니다. 위험할 뻔했지만 좋은 추억 만들고 가 한국을 좋게 기억했다는 에이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